원내대표님 모두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 정지원 위원장님들 대개가 오셔서 원내대회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어제 국정과제기획위원회 회의가 대개 정리돼 가면서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도 제자리로 완전히 걸어가는 느낌이라서 한결 안정감이 높아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합니다. 북한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서 어제 아침 양국은 탄도미사일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새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통한 평화 정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기에 이를 파탄내려 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은 그 심각성을 대단히 높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 이렇게 도발하는 이런 도발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와 교류의 확대 속에서도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든든한 안보 태세 확립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의 길을 모색해 가보자 합니다. 한편 한미 동맹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무색하게 허당적 폭력은커녕 새 정부 비난에 열을 올리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주사파적 대북과 북한을 향한 짝사랑 운운하며 북한 미사일 도발을 문재인 정부 타신양 전반하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9년간 북한이 도발 때 자유한국당 정권이 바꾼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블러핑 전략으로 도발할 때 자유한국당도 말로만 매번 제재 블러핑으로 일관하며 결국 제재에도 실패하고 미사일 개발도 막지 못했습니다. 안보 위기 국면에서도 색깔 공세로 우리 내부를 뒤흔들어서 이득을 볼 대상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낡은 색깔론을 버리고 안보 위기에 맞서서 제1야당의 책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 임시 국회 3일째이자 일자리 민생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30일 되는 날입니다. 한 달 됐습니다. 이렇게 심의도 안 되고 한 달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10월 태풍 자바로 침수된 울산 폐야댐 인근에서 주민을 구조하다 29나이에 순직한 한 소방관의 비극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한 추경입니다. 그 소방관은 구급대원임에도 불구하고 구조대원이 부족해서 대신 구조작업에 나서다 그만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이처럼 함께 일해줄 동료가 부족해서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국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확대, 치매안심센터 확충 등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민생복지 예산, 중소기업 안심경영, 미래신성장 동력 발굴 등 성장 촉진 예산도 꼼꼼하게 반영했습니다. 더 이상 추경을 정장의 대상으로 하지 말고 그 앞을 가로막는 일이 중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추경은 추경이고 청문회는 청문회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기획을 제발 달라는 그런 법안 내용입니다. 서로 얽히고 설킬 일이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다시 야당에게 협조와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추경과 인사로 발목 잡지 않겠다고 한 말, 이은 대표가 줄곧 국민들이 일자리를 원하니 추경 심사는 협조하겠다고 하는 다짐,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국회 운영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상임위 심사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예결위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좋은 일자리의 최대한은 희망의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일자리만큼은 확실히 책임지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청년 구직 촉진 수당도 내년부터 정부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악의 시험이라는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 또한 올해 안에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화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다름없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상 동일노동이라고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200만 원 이상의 월급차가 나는 등 고용만 보장될 뿐 임금 체계, 승진, 각종 복리 후생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 같은 차별의 고착화를 타파하고 왜곡된 고용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의 최대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업과 노동차별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G20 정상회의를 출席했고 메르켈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수정 공백에 이어서 두 개 미사일 도발까지 이어진 이 상황만큼 아마 출국 걸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 우울한 시기란 말로 지금의 안타까운 시기를 토로했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더 이상 추경 발목 잡기 그만하시라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국민의 81%가 찬성하고 77% 가까이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찬성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인사를 핑계로 인생을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우치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금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부터 추경 예산에 대한 예결위 본심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시지만 이번 추경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추경은 내용 못지않게 예산의 집행 시기가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행되어야 인생을 살리는 마중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통해 말뿐인 국회 정상화가 아닌 진정한 국회 정상화를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은 일자리, 민생 추경 통과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이자 미래로의 담대한 도전입니다. 무서운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도 함부로 못 키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숨막혔던 폭염만큼 전기요금 폭탄의 충격 또한 매우 컸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꾸준한 문제 제기와 노력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되었고 이로 인해 올해는 작년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으리라는 국민적 기대 또한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여름철 전력 대란을 운운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원전 관련 특위까지 구성해가며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신고리 오류코리 건설 잠정 중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기에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경주 지진 이후에 전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도 원전은 지양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당, 정, 청이 함께 국민이 불안하지 않는 원전 및 전력 수급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유한국당도 진정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국회 보이콧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서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네, 다음은 박동근 수석 부대표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예, 어제 이방희는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국회 사상 여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한 번도 없었던 이런 내용들을 고집하면서 결국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7월 14일까지 본인들이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 자유한국당이 만들어 그 부적격 의견을 있는 그대로 다 담아달라, 이런 데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여성가족위도 정현백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이러저러한 조건을 내밀어서 무산시켰습니다. 사실 인사청문 일정을 잡으면서 자신들의 전당대회 등 일정을 감안해서 법정 기한, 즉 20일째 되는 날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한 것들은 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당일 인청을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라고까지 이야기했던 분들도 본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법정 기한은 지났고, 그래서 청와대와 정부가 부득이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청문 보고서에 대한 송부 요구를 하니 여기서 또 비판하고 나섭니다. 원인 제공은 본인들이 해놓고 책임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우리 당과 후보자 또 청와대로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들의 말들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듣도 보지도 못한 생트집과 억지 조건을 내걸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키고 있으면서도 이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묻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임기 첫 해 표노섭, 최문기, 윤진숙, 이경재 등 장관 임명을 강행할 때 국회는 보이콧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수야당이 보여주는 국회 보이콧, 거부 행태는 너무 과합니다. 계속해서 야당 연습을 되뇌면서 청개구리식으로 국회 정상화는 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자유한국당은 제발 협치의 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개혁보수를 주창하는 바른정당도 아쉬움이 큽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과반이 되는 교문위원들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 임명이라고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것이 과연 건전한 보수, 개혁적 보수의 길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신들은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고서 우리 당과 국민당이 추경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편법이다, 꼼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과연 봐줘야 되는 겁니까? 국회 시간표가 국민적 데드라인을 넘어서 데드라인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민심을 헤아려서 정상적인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심사도 6월 27일부터 시작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금 자유한국당과 또 바른정당은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이런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놓고 정부의 업무 보고는 합의대로 서둘러 하자.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 보기에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인사 문제로 추경이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되는 노릇이고, 이미 임명된 장관 문제로 국회 정상화를 외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낙마자를 정해놓고 반대하고 있고, 추경은 추경대로 볼모를 잡고 있고,
정부조직법은 합의문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보수 야당들은 더운 여름에 국민들 불쾌지수만 높이지 말고 바로 국회를 정상화해서 국민들께 최소한의 청량제가 될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범계 일정조위원장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네, 레드라인, 데드라인 쭉 들어오네요. 86%, 34.9% 어떤 수치인지 아십니까? 86%는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국민의 여론입니다. 34.9%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중에 압도적 1등을 달리는 검찰과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바램입니다. 지난 겨울 촛불 시민혁명의 바램은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 사범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그 기초가 됐던 적폐를 청산해달라는 국민의 바램이었습니다. 그 바램 위에 문재인 정부는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이 돼서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구상이 어떠한지 이를 검증하는 장으로 활용되어야 됩니다. 검찰총장이 우리 검사들을 설득하고 조직의 안정을 꾀하는 중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뭐니 해도 수사로서 우리 검찰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국민께 보여주는 것이 제1의 책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그러한 검찰, 그리고 조직 문화가 개선된 그러한 검찰을 장관과 총장이 해주셔야 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설립,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도적 과제입니다. 특별히 관심이 있는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 사범들에 대한 공소 유지가 더 철저해야 되겠습니다. 삼성 측 증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증언을 거부하는 대한민국 사업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래전략실을 해체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미래전략실이 진두지휘하는 것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종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수석입니다. 그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기재된 오로지 그 지시받은 사항만을 기재했다고 하는 그 안종범의 수첩에는 2015년 7월 27일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 삼성과 엘리엇 대책이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국정원의 변화가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에 적폐청산 TF를 두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를 TF장, 감찰실장으로 임명해서 12개 이상의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적폐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국정원의 추모국장이 비선 보고했다라는 사건도 들어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생활과 관련된 보도건에 대해서도 감찰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어제 방송에 나와서 어마어마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그 엄중했던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본선 선거일을 3일 남겨놓고 했던 그 수사 브리핑과 관련해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과 국정원과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간에 무수히 많은 통화 내역이 있었고 그 통화 내역이 보도에 의하면 추후에 기소된 김용판의 공소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현재 국정원 TF에서 감찰되고 있는 12개 이상의 과제는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과제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법무장관 후보자, 새로운 검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우리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계호 제4정조위원장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장, 광주 전남의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가 이계호입니다. 요즘 광주와 전남 지역을 뜨겁게 돌보고 있는 현안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지키기에 나서야 할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매각 추진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은행은 불공정한 절차에 의한 부당 매각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회사인 해외업체에게는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면서 우선 매수권을 가진 국내 경영진에게는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는 불리하게 그리고 해외 업체에게는 유리하게 하는 이러한 돈에만 눈이 어두워 국책은행의 분문을 망각하고 있는 행태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 업체에 대해서 금호 타이어가 매각이 되면 광주 전남 지역경제 피해는 물론이고 대량 실업 사태도 불가피할 것으로 염려됩니다.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금호 타이어를 중국 업체가 인수를 할 경우에 기술력만 갖고 국내 공장을 폐쇄해버리고 임금이 싼 중국으로 떠나는 기술 먹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 지역의 경제는 괴멸의 상태를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중국 업체와 주식 매매 계약을 통해서 보장받은 보용기간은 불과 2년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 자동차를 인수를 한 뒤 3천여 명의 임직원을 구조조정하고 기술 먹튀를 했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방산은 기술도 유출되어서 자주 국방에도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유일의 타이어 방위산업 기술 획득 업체입니다. 방위산업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인증기간 5년이 필요합니다.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은 이렇게 방산 기술 유출은 물론이고 자주 국방에도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역 이름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은행은 불공정한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광주 전남 지역 여론을 수용하여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한 대책을 먼저 세우고 나서 새로운 매각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각 과정에 국내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전남 광주 지역에 큰 걱정을 덜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권기혁 부대표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보도에서도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가 미국 국립문서관리청에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즉 일본군 성노예 영상을 최초로 발굴했습니다. 그동안 사진은 많았지만 영상은 최초라는 점에서 그 기록 가치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아베 정권 들어서 일본군 성노예 강제 동원 문제를 교묘히 부정해왔습니다. 그동안 위안부 자료는 일본 동문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고노다마 검증 이후에 강제 동원을 입증하는 자료 발굴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입증 영상 발굴은 더 뜻깊다 하겠습니다. 2년 넘게 고생한 관계자들의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원래 서울대가 하고 있던 이 연구조사는 정부가 지원해왔던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중에서 국외 자료조사 사업이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서 전순국인 미국이 갖고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지난 12.28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이런 국외 조사 자료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서울대는 서울시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7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자료를 발굴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한 이런 일본군 위안부 기념 사업을 다시 추진함으로써 또 하나의 적폐를 청산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번 주는 성통동 주간입니다. 새 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념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등재되도록 저희 민주당도 도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지금 한 가지 사건이 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와 관련된 이 사건이 지금 불거진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나 검찰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미국에서 90년대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다수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 소위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분쇄육에 따른 그 분쇄육 고기 패티를 완전히 익히지 않았을 때 이게 발생하는 병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거의 대부분이 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안전이나 위생 또는 사후의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문제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런 문제에서 숙련되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때그때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관리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이 패스트푸드에 대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패스트푸드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위험성을 알려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인데 지난번 그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서도 피해자가 내가 이 기업의 제품으로 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걸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것은 대단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스스로 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이 소비자의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선진국의 그 법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건 되게 대단히 기업에게 편의주의적으로 이런 법 해석이 이루어지고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까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의 피해를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유럽과 같이 기업에 대해서 이런 안전이나 또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사전 규제를 강화하든가 아니면 미국처럼 사후에 징벌적 배상 제도를 통해서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이 맥도날드 이 분쇄 패티에 일어난 사건을 특정한 아이의 위생 문제, 특정한 그 사람들의 개인적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안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로 좀 더 높여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당국이 엄정하게 조사해서 해당 기업의 책임을 또 사회 소비자나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거나 그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서 또다시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엄정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그런 이것으로 정책조정회의의 공개 회의 마치고 비공개 회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